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구석 재테크 선생님 정쌤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통장 나누기입니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 통장 나누기 준비물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통장 나누기 준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급 통장, 자동이체 통장, 생활비, 비상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통장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월급 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통장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가까운 은행이나 뭐 내가 자주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 그냥 개설을 하시면 돼요. 간혹 월급 통장을 어디서 개설해야 좋은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월급 통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혜택이 좋은 은행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가까운 내가 쓰기 편한 그냥 은행 찾으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큰 상관 없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자동이체 통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거, 예를 들면 보험료, 뭐 적금, 뭐 핸드폰 통신비, 이런 거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 자동이체 통장에 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통장에 그냥 자동이체 걸면 편리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월급 통장에 있으면은 내가 자동이체가 얼마 빠져나가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월급 들어오면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동이체로 얼마 빠져나가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자동이체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자동이체를 하면은 내가 자동이체 얼마 나가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금액만큼 정확하게 입금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내가 자동이체 나갈 금액을 넣어주는 거죠. 세 번째, 생활비 통장이에요. 생활비 통장은 순수하게 생활비만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비용들, 이런 거는 다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이 카드를, 생활비 통장 카드를. 그러면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체크카드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이 비상금 통장인데요.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는 매번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자 주는 통장이 가장 좋아요. 뭐 예를 들면 CMA나 파킹 통장, 이런 게 좋겠죠. CMA나 파킹 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통장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현빈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볼게요. 현빈은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통신비, 보험료, 적금 이런 걸 다 합쳐서 자동이체로 150만 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생활비는 100만 원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250만 원 다 쓰죠. 이렇게 현빈은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돈 없이 그냥 다 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장 나누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현빈이. 그래서 현빈이 어떻게 통장 나누기를 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죠. 그래서 자동이체 통장으로 15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월급 통장에 얼마 남아요? 100만 원 남죠. 자, 이 100만 원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줄 거예요. 근데 현빈은 생활비를 100만 원 쓰잖아요. 근데 이 돈을 다 이체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치만 이체를 합니다. 생활비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쓰니까 일주일은 얼마예요? 100만 원 나누기 4주 하면은 25. 그래서 생활비 통장으로 25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통장이 이제 얼마 남아있어요? 100만 원에서 25만 원 빠졌으니까 75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냐? 비상금 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에 75만 원이 들어가겠죠. 자, 비상금 통장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비상금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를 주니까 이 75만 원이 들어있으면 75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 분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월급이 들어오고 나서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월급 통장 잔액은 빵이 되는 거고요. 자동이체 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죠. 자동이체 통장은 이제. 그리고 생활비는 100만 원 쓰던 사람의 일주일 생활비, 그러면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넣어놨어요. 그러면 현빈은 요 통장, 요 체크카드만 들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이 25만 원 범위 안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이런 걸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여기 돈이 없어도 그냥 막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생활비 통장 카드만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끝났어요. 일주일이 끝나서 현빈은 이 생활비를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25만원으로 잘 버텼죠. 그러면 이제 비상금 통장에서 25만원을 빼서 다시 입금을 해줍니다. 얘는 50만원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매주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25만원만 딱 쓸 수 있도록.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현빈이 원래 25만원 쓰는 건데 이번 주는 돈을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5만원 덜 썼어요. 25만원 써야 되는데 20만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5만원이 이 통장에 남아있겠죠. 생활비 통장에. 5만원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비상금 통장에서 25만원을 이체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만원만 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25만원이 됐죠. 얘는 5만원 세이브 된 게 비상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아끼는 거예요. 생활비를 절약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소비 패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돈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활비, 소비 패턴 잡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 쓰고 아니면 체크카드 쓰는데 막 신용카드 막 월급 들어오면 막 쓰고 아니면 체크카드에 돈 있으니까 그냥 막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돈 못 모아요. 이렇게 일주일치 나눠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생활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통장 나누기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 통장으로 자동이체 금액 입금해주기,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는 일주일치 생활비만 입금해주기, 나머지 금액은 비상금 통장으로 입금해주기. 이렇게 하면 월급 통장은 빵이 되는 거죠. 자동이체는 금액을 다 넣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만 신경 쓰면 되겠죠. 비상금 통장에서 매주 예를 들어서 월요일 이런 식으로 생활비 통장에 일주일치 생활비를 계속해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생활비 통장에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 빼고 입금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오늘 이렇게 통장 나누기를 배워봤는데요. 통장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는 내 월급은 조금씩 오르잖아요. 근데 오른 만큼 소비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통제를 잘 못하면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 패턴이 망가지고 그 늘어난 소비를 줄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장 나누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비 패턴을 잡아가면서 소비가 늘어나도 적당히만 늘어날수록 관리를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좀 더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통장 나누기는 재테크의 기본이니까 우리 기초부터 차근차근 같이 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통장 나누기 잊지 말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정쌤 친구 추가하시고요. 언제든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다음 수업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